먼저 이 앞에까지 다항함수 내용을 다뤘으면 여기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다항함수가 아니라 분수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함수를 다룰 건데 처음 본 건 아니고 1학년 1학기 때 정비례 반비례 배울 때 반비례에서 이미 분수식하고 관련된 함수를 보고 넘어왔어. 자, 분수식은 그럼 뭘 보고 말하냐? 분수 말 그대로 분수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의 모양하고 좀 다른 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나타내져 있는 분수식들을 여기서부터 다룰 거야.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다항식이 아닌 모양을 하고 있는 식들로 만들어져 있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먼저 분수식의 정의부터 적어보면, 자, 분수식은 자, 식이기 때문에 분모가 반드시 뭐야 돼? 상수가 되면 안 돼. 분모가 상수가 돼버리면 얘는 다항식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분모의 조건이 1차 이상의 다항식. 분모가 1차 이상의 다항식의 형태로 되어 있고 분자는 그냥 다항식을 하면 돼. 중요한 건 분모가 상수가 아닌 1차 이상의 다항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모양을 분수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얘를 분수식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반비례 배운 거 이거야. x분의 1, x제곱분의 3, 뭐 x 플러스 1분의 2x 뭐 요런 애들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분수식이야. 그냥 그리고 이제 분모가 2분의 x제곱 플러스 1 얘는 분수식이 아니라 얘는 뭘 보냐 그냥 얘는 다항식이야. 분모가 이렇게 상수꼴로 되어 있는 분수의 모양은 분수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분모가 상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분수 모양을 하고 있는 식이긴 하지만 얘는 우리가 지금 여기 다룰 게 아닌 다항식의 형태다라고 읽으면 돼. 자, 그러면 유리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유리수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진 것처럼 유리식은 통틀어서 어떤 걸 말하냐면 분수꼴로 나타내어져 있는 식을 전부 다 유리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1번에서 보여준 1차 이상의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분수식과 그 다음에 분수식이 아니라 다항식의 형태를 하고 있는 분모가 상수꼴로 되어 있는 다항식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유리식이다라고. 그래서 유리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야. 1번하고 다릅니다. 1번에서 말하는 분수식은 분모가 반드시 1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되어 있고 유리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분모가 상수여도 상관없어. 자, 얘를 유리식이라고 하고, 자, 특히 이 중에서도 분모가 상수인 유리식은 분모가 상수로 되어 있는 유리식의 경우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항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은 다항식들 위주로 했었어. 그래서 유리식은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 다항식과 뭘로? 분수식.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내용들은 여기서부터는 요 분수식이야. 즉 분모가 상수가 아닌 분수꼴로 나타내어져 있는 식들을 다룰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다항식들로만 되어 있었으면 지금부터는 분모가 상수가 아닌 1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식들을 다룰 거야. 자,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자, 3번에 두 개의 식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 것 같지만 달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분의 자, 일단 분자를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그럼 얘네들이 분모와 분자 사이에서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해서 x-1이다 라고 쓸 수 있지만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 조건이 하나 듣지. 단 분모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한해서 이게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은 완전히 달라. x 마이너스 1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해.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다항식의 형태야. x의 조건이 모든 실수야. 하지만 요 앞에 있는 이 식의 경우는 x가 얼마가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정의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 정의역이 완전히 달라졌지. x-1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프상으로 보면 x-1은 이렇게 돼. 실수 전체 끊어진 게 없어. 근데 요 경우의 경우는 똑같은 x-1의 모양을 그리더라도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을 뺀 요 그래프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얘네들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x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식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3번 유리식의 기본 성질인데 유리식의 기본 성질은 유리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가. 사친영산도 가능하고 나눗셈도 가능하고 곱셈도 가능하고. 자, 먼저 첫 번째 자, 다항식을 나눠줄 거야. a하고 b하고 m으로 나눠서 b분의 a는 유리수가 가지고 있는 분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다 가지고 있어.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그 값은 같은 것처럼 이 유리식도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다항식을 곱해줘도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나누어도 똑같아. 분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다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유리식도. 그래서 유리식의 분모 분자에 영이 아닌 다항식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유리식은 변하지 않는다. 유리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식에서도 뭐가 가능해? 사칙연산이 모두 다 같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가 다 가능해. 자, 두 유리식을 더하거나 뺄 때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수분해에서 공통인수끼리 약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마찬가지 분모가 다른 경우는 최소 공배에서 통분합니다. 통분해서 그대로 1번. 마찬가지 두 유리식을 곱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반드시 마지막에 뭐하게 기하분수로 나타내주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기하분수의 형태로 나타내주게.
뭐 역수를 곱한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이런 말이야. A분의 B분의 C분의 D는 C분의 D 나누기 A분의 B이기 때문에 역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로 바꾼 후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자, 요거 그동안 했던 거 그대로 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자, 우리가 분수하면은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 있는데, 분수식도 마찬가지로 가분수식과 진분수식으로 나누어질 건데, 자, 가분수식은 대신에 차이가 있어요. 가분수의 경우는 숫자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했던 것처럼, 가분수식의 경우는 차수 가지고 비교할 거야. 그래서, 가분수식의 경우는 분모의 차수가 왜냐면 여기는 지금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 1차 이상의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분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고, 진분수의 경우는 분자보다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진분수식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대분수의 형태, 가분수의 형태가 나오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대분수의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어. 그래서 가분수식은 뭘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가분수식과 진분수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분수식은 우리가 가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아니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가분수라고 하는 것처럼 가분수식도 마찬가지 분자의 차수가 차수끼리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분수식을 뭐라고 한다? 가분수식이다 라고 합니다. 진분수식은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자, 그러면 분자하고 분모와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이제 우리가 뭐에 대분수의 형태로 바꿔줄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가 대분수 바꾸는 것과 똑같이 두 다항식, 분모와 분자에 해당하는 다항식 A하고 B가 있을 거고,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닐 때, 그랬을 때 A를 누구로 나누죠?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나눈 것처럼 분자에 있는 다항식을 분모의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라고 놓고, 지우지만 몫을 썼으면 Q로 놓고 나머지를 R, B분의 A, 분자의 차수가 더 높아. 자, 얘는 가분수식일 때입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로, 그래서 대분수의 형태로 Q 더하기 B분의 R의 꼴로 나타내기.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분수들끼리, 분수식끼리 계산할 때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대분수의 형태로 바꾸란 얘기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계산 과정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대분수의 형태로 바꿔주라고. 나머지 차수는 당연히 누구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보다 더 작은 게 맞고, 따라서 가분수식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꾸자. 다항식 더하기 진분수식의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분수 바꾸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문제에 접하게 되면 문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가분식으로 나타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좀 더 쉽게. 자, 7번입니다. 그럼 7번에 있는 모든 식들이 전부 다 뭐야? 분자하고 분모하고 차수가 같잖아. 얘네들이 전부 다 가분수식이야.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이 상태에서 뺄셈과 덧셈을 하려면 통분을 해야 돼. 그러면 통분하려고 하면 차수가 커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분수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전부 다 뭘로? 대분수의 꼴로 바꿔주라는 얘기야. 하나씩 바꿔보면 되지? 그러면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상수들 전부 다 지워지지? 플러스 1 마이너스에서 다 지워지고 뭐끼리? 얘네들끼리만 이제 계산. 그러면 계산이 훨씬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통분할 건데 한꺼번에 통분이 아니라 몇 개끼리? 두 개끼리 계산합니다. 두 개씩. 한꺼번에 하려면 통분하게 되면 4차가 되고 분자가 3차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호가 서로 반대인 애들끼리 두 개씩 먼저 계산해. 얘랑 부호가 서로 반대인 애들끼리. 그럼 얘가 x-3 곱하기 x-1분의 얼마가 되고 2. 얘도 x-5 곱하기 x-7분의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그런 후에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전체를 통분 2로 묶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통분. 그리고 분모에 곱한 식만큼 분자에 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리. 마이너스 1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12하고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 되지.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35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32. 그래서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분수식의 경우는 마지막에 기하학 분수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분모를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분모는 인수분해 놓은 상태에서 공통인수들로 묶어서 나타내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해? 공통인수 있으면 약분하기.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모와 분자가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에 약분할 필요 없고 그대로 나타내기. 전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분모를 굳이 막 억지로 전개하려고 하지만 전개 안 하고 그냥 저 상태 그대로 놔두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지금 나오는 거보다 여기는 지금 여기 잠깐 여기 분수식 하면서 배우긴 하는데
저 부분분수로 분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위분수의 차로 바꾸는 과정이고, 저거는 어디서 대수에서 수열 파트 들어가게 되면 그 단원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잊을만 할 때 이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일단 해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금방 잊어버릴 거야.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다고 해서 기억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저거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언제 2학년 때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거니까 그래도 익혀놓고, 요 단원에서 어쨌든 문제 풀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해놓습니다. 부분분수로 분해한다는 얘기는 단위분수의 차로 바꿔질 건데, 자,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통분하면 a b분의 b-a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결과가 뭘로 바뀌어야 돼? a b분의 1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전체에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요 식에다가 누구만큼? b-a분의 1만큼을 곱해줬을 때 뭘로 바뀌게 돼? a분의 1로 바뀌어. 이걸 하는 이유는 복잡한 다항식끼리의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 통분을 다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게 이 부분분수야.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단위분수라고 되어 있지만, 자,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모가 1이 아닌 상수 k가 될 수 있어. 그럴 때는 이 k까지 그냥 앞으로 갖고 다 빼가지고 오는 거야. b-a분의 k 하고 가로 안에 있는 식은 뭘로? 단위분수의 차로 바꿔서. 자, 요 방법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8번에 해당하는 얘가 9번입니다. 자, 요거야. 이거를 다 통분한다고 생각해봐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니까 4개를 다 곱해야 분모가 통분이 돼. 그러려면 분자의 차수도 높아질 거고 분모의 차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라고. 두 다항식이나 수의 곱으로 나왔으면 얘가 a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항상 b에서 a를 뺄 때는 이게 더 커. b가 훨씬 더 큰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식의 곱에서 큰 식에서 작은 식을 빼. 그러면 여기는 얘가 a고 얘가 b이기 때문에 b-a가 얼마냐면 1이야. 얘도 마찬가지.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니까 얘도 b-a는 1이야.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기 때문에 얘도 b-a는 1이야. 그러면 요 과정대로 들어가면 b-a분의 1인데 b-a가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누구만?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단위분수의 차로 바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뭐해? 통분 다 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 부분분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하나가 남으면 두 개씩 지워지기 때문에 서로 반대인 애들끼리 부호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플러스가 하나 남으면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하나 꼭 남아. 앞에서 음에 마이너스가 남으면 뒤쪽에서 플러스가 남고, 앞쪽에서 두 개가 남으면 뒤쪽에서도 두 개가 남아. 그래서 앞에서 플러스 두 개 남으면 뒤에서 두 개가 마이너스가 두 개 남을 수밖에 없어. 그걸 생각하고 계산하면 돼. 못 찾겠으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만 하면 된다. 통분. 끝. 그럼 요런 애들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쉽고 간단하고 시간을 줄이는 과정을 줄여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분분수. 자, 얘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 자, 이런 애들 있어. 봐봐. 이거 통분한다고 생각해봐봐. 최소 공배수로. 그럼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얘가 a가 되고 얘가 b니까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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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공통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지워지니까 누구만 남아? 2분의 1 빼기 10분의 1. 근데 이거 다 최소 공배수에 맞춰서 통분하려고 하면
어렵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뭘 생각해야 돼? 문제 보고 부분 분수를 떠올리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폼분수입니다. 폼분수식은 다른 게 아니라 분수 안에 또 다른 분수가 반복되는 분수식을 범분수식.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잖아. 아까 앞에서 봤던 거 A분의 B 분의 C분의 D. 분수를 나타내는 가로선은 이거 하나야. 그럼 이 전체가 분모고 이 전체가 분자인데 분모와 분자에 또 다른 분수들이 들어가 있어. 분수에 뭐냐? 분수식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서 범분수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범분수식의 뜻부터 적으면 범분수식은 분수식의 분모 또는 분자가 분수식인 분수식이야. 분수식인데 분모 분자가 또 분수식.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는 자, 분수 안에 분모와 분자의 분수가 또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분모와 분자에 있는 각각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라고. 먼저 구해. 그리고 나서 1번에서 구한 최소 공배수. 자, 1번에서 구한 최소 공배수를 어디다가 분모와 분자에 곱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분의 B의 꼴로 그냥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뭘로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로 바꿔줘. 그렇게 해서 까지 반복해서 될 때까지 자, 예제 문제 보면서 볼게. 자, 얘네들 봐봐. 분모도 뭐가 돼 있고 분수가 들어있고 분자에도 분수가 들어있고. 그러면 이제 뭐 하기로 했다? 분모와 분자의 분모를 먼저 봐. 자, 얘네들을 봐. 자, 그래갖고 얘네들하고 얘네들 사이에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 그러면 y의 세제곱이랑 x랑 y의 제곱이랑 y랑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면 돼? y는 뭘 곱해주고? 제곱을 곱해, 세제곱을 곱해? 분모가 1이 되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y는 y를 곱해, y 제곱을 곱해, y 세제곱을 곱해야 돼. 분모 분자에 제곱? 분수 위쪽에 분자에 세제곱 있잖아. 세제곱 소인수분해 배웠을 거 아니야. 최소 공배수 만드는 방법. x는 제곱? x. 그래. 그럼 여기는 분모와 분자에 뭘 곱한다? xy의 세제곱. 세제곱 분모와 분자의 xy의 세제곱을 곱해. 그냥 수고만 있지 말고 생각하고 공부들 좀 하고 기억도 좀 해라. 자, 분모와 분자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이제 자, xy 세제곱 곱했으니까 정리시키면 x제곱 y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분수식도 똑같습니다. 숫자하고 똑같아. 반드시 뭐 해야 돼? 기하학 분수로 바꿔줘야 돼. 고등학교 갔다고 해서 기하학 분수를 안 바꾸면 약분 안 하면 전부 다 틀렸다고 해. 고등학교니까 더 타이트하겠지. 그런 거 안 해놓으면.
자, y를 공통인수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의 제곱. 이거 플러스인데? 플러스 y의 제곱.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 찾았네. 그럼 약분. 그래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될 때까지 y분의 x 더하기 y 쓰던가 아니면 y분의 x 플러스 1 하거나. 자, 어떤 걸 써도 마지막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는 이 두 가지 방법 어떤 걸로 써도 상관없어.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 마지막에 기하분수 되는지 안 되니. 그래서 반드시 분수식은 마지막에 뭐 해야 돼? 분모와 분자가 각각 뭐가 되는지 확인을 한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각각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마지막에 뭐까지? 공통인수들이 있으면 약분까지 가는 게 맞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분수식에서도 항상 성립한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무슨 식? 좋아. 무슨 식? 그래, 항등식. 그럼 뭐 해야 돼? 분모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분모 인수분해 한다.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1 조립제법 이용해서 그럼 얘네들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어차피 통분하면 같을 거니까 놔두고 누구만 하면 된다? 분자끼리 비교. 그래서 좌변의 분자는 우변의 분자하고 서로 같다. 자, 정리하면 a 플러스 b x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자,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법, 미정계수 찾는 거죠. 계수 비교법. 뭐 있어? 계수 비교 말고 또 하나. 뭐 있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계수 비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나머지 하나는 뭘 대입해? 아니, 방법. 계수 비교 말고 또 뭐 있어? 대입법은 맞아. 앞에 두 글자 더 붙어야지. 어? 계수 비교 말고. 그래, 수치 대입법. 근데 얘는 계수 비교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연립하면 정리되니까 뭐 한 것 뿐이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그럼 a는 2. 나머지 대입 c는 마이너스 3. 자,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계수 비교가 더 편하니까 계수 비교 들어간 거고, 자, 2번도 해보면 얘네들 어차피 분모 최소 공배수 같을 거니까 놔두고 좌변 2x 플러스 3은 a 곱하기 우변의 분자 더하기 b 곱하기 x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수치 대입법 편하겠지. x에다 얼마를 2를 대입하면 5는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이럴 때는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대입? 2. 그럼 x에 대입하면 7은 2 대입하니까 0 돼서 b. 따라서 b는 7. 자, 요 2번 같은 경우는 계수 비교보다 수치 대입이 훨씬 편하지. 자, 12번은 선택사항이니까 넘어갑니다. 안 하고 그냥 갈 거야. 자, 뒤로 넘어가서 비례식. 자, 비례식 처음 듣는 거 아니다. 언제 봤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비례식 몇 학년 때 배워? 처음 보는 거 아니지? 비례식의 뜻이 뭐야? 뜻! 주어. 비례식의 뜻. 응?
B가 같은, B의 크기가 같은 두 B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비례식 해봤잖아. 1대2는 2대4 이런 거 해봤지? 그거야 지금. 자, 같은 B를 뭘 이용해서 등호를 사용해서 또는 같은 B를 등호로 연결한 시, 글씨 줄여서 연결한 시. 자, 이런 거지. A 대 B는 C 대 D는 뭐 E 대 F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같은 B니까 B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이기 때문에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E하고 서로 같다. 이건 당연하지. A하고 B하고 비교하면 A가 기준량이야, B가 기준량이야. A 대 B인데 A분의 B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A하고 B 중에 누가 기준량이야? B. 항상 기준량이 분모가 가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가기 때문에 저건 순서 바뀌면 절대로 안 돼. 자, 요런 관계들 때문에 B분의 A와 D분의 C가 서로 같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쓴다? A, D는 B, C와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비례식의 뭐 일반적 예법인데 B가 나왔을 때 뭐 두 변의 길이의 B가 3대 4다, 4대 5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3K, 4K 났잖아. 그때 사용되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 비례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비례식이 나오게 되면 비례상수를 쓸 건데 주로 뭘 이용한다? K를 가져다 쓸 거야. 비례상수를 이용해가지고 B를 뭘로 나타내? 수로 바꿔줘. 뭘 생각하면 돼? 우리가 가장 간단한 B로 나타낼 때는 B가 나왔을 때 최대 공약수로 약분의 전항과 우항을 나눠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례상수 K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간단한 B로 나타낼 때 나눠줬던 최대 공약수를 반대로 거꾸로 곱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주어 듣고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3대 4다 그럼 얘는 뭘로 바꿔주면 돼? 3K하고 몇 K로 4K 이렇게 바꿔서 풀으라는 얘기고. 자, 이제 특이한 게 나옵니다. 3번에 갑의 1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자, 갑의 1은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정리해보면 이렇게 B의 크기가 같아. B의 값이 같은 애들이 3개가 이렇게 있어. D분의 C랑 F분의 E 2개여도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3개이기 때문에 B분의 A와 D분의 C와 F분의 E가 같으면 이런 것도 같대. 분모끼리 더한 것분에 분자끼리 더했을 때하고도 그 크기가 서로 같대.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분모와 분자에 일정한 수만큼씩을 곱해가지고 더해도 같대. 조건은 단, 이건 언제만 성립한다? 분모의 크기들이 더했을 때 0이 아닐 때야. 얘네들이 0이 아닐 때. 때 얘는 성립한다. 근데 이제 유리식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유리함수 쪽이 비중이 높지. 유리식 쪽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않긴 한데 그래도 쓰임을 어떻게 쓸 건지 요 정도는 알고 가게. 자,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문제풀이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B의 크기가 서로 같아. 요 방법은 언제 나중에 학년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쓰이는데 얘네들의 B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례상수 K로 잡아줘. 그러면 A는 BK가 되고 C는 DK가 되고 E는 FK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끼리 우리가 이제 더해봐. 요때 요 K의 값이 이때 이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이 아니라고 줬잖아. 단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면 요 상수 K의 값이 누구랑 같아?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2하고 서로 같다. 그럼 결국 뭐가 돼? 결국은 요 K라고 하는 게 누구였냐면 얘네들이었어. 처음에 B분의 A랑 D분의 C랑 F분의 2의 값을 K라고 놨는데 그 K가 결국 2하고 같아진 거잖아. 따라서 B분의 A, D분의 C 얘네들의 분수의 크기가 B의 값이 서로 같으면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때 분모끼리 더한 것분에 분자끼리 더했을 때도 서로 크기가 같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오는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 라고 하는 거는 분수 성질이야. 얘네들이 각각 같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앞에 있는 애들은 P를 곱해준 거야. D분의 C는 Q를 곱해준 거고 F분의 E는 R을 곱해준 거고 그래도 크기는 변하지 않겠지. 그러면 이 가비에리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도 뭐가 성립해? PB 더하기 QD 더하기 R F분의 PA 더하기 QC 더하기 R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이 B가 성립한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정. 근데 이제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분모의 합이 저렇게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저 크기가 항상 하나만 나와. 근데 분모가 0이 아니다. 요런 애들 있잖아.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다. 요런 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지만 저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요 조건이 이 조건이 안 붙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인 경우도 있다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인 경우도 생각해서 답이 몇 가지로 나오게 돼? 2가지. 이 경우까지 포함해서 2가지의 경우로 봅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A, B, C, D, E, F가 실수야.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분의 얼마하고 루트 2분의 얼마 했는데 F 자리가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얼마하고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냐면 0이 되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 단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을 때 얘네들이 생략되어 있어. 그럴 때는 0이 되는 경우까지 해서 2가지로 나눠서 반드시 확인하자. 자, 그게 4번입니다. 분모에 이런 게 없지. 지금 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아니야. 이 말 없잖아. 생략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2가지로 놓고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아까 말한 거 분모의 합이 얼마일 때 0이 아닐 때와 분모의 합이 0일 때 2가지로 놓고 반드시 들어가기. 그럼 얘네들이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해. 얘네들끼리 다 더해. 분모끼리 더해. 가비에리 누구? 가비에리를 생각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자 분자끼리 다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C 하니까 A B C 하나씩 남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이 값이 얼마가 돼? 1. 이 값을 분수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뭘로 놓은 거랑 똑같아? K로 놓은 거랑 똑같지. 따라서 K의 값은 얼마? 1하고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얘네들이 0이야. 그럼 0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가 아니라 얘네들을 이용해서 쟤네들의 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항을 하나씩 줄입니다. 자, 얘가 3개 더한 게 0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뭘로 바꿔? 마이너스 A로 바꿔지고 C 더하기 A는 마이너스 B로
못 빠졌지? A 플러스 B는 뭘로? 마이너스 C로. 그래서 A분의 자, A분의 바꾸면 얘는 A분의 뭘로 바뀌어?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여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는 A분의 마이너스 2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 되고 얘는 B분의 C 더하기 A 마이너스 B는 B분의 C 플러스 B가 A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C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C분의 마이너스 2C가 돼서 C가 마이너스 2가 돼. 따라서 얘네들이 값이 항상 일정하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자, 요 식의 값은 이 B의 값은 하나가 아니라 누구야? 1 또는 마이너스 2에서 몇 개? 자, 조건이 이겁니다. 얘는 분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놓고 가야 돼. 근데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뭐 하면 되고 생략하고 가고 하나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하나만 하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얼른 하고 끝낼게. 자, 얘네들의 B 또는 식의 값이야. 그럼 얘네들 뭘로 놔야 돼? 3분의 X 더하기 Y 연립방정식 안에 얘네들의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걸 뭘로 나? K로 나.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 분모의 합은 0 아니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변 더해.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K? 6K. 그럼 다 되죠? 여기다 갖다가 쓰는 거야. X 더하기 Y가 3K니까 Z가 3K 될 거고 Z가 3K니까 Y는 K가 될 거고 Y가 K니까 X는 몇 K? 2K. 따라서 X 대 Y 대 Z는 2 대 1 대 3 하고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 풀기. 여기 갖다 써, 얘. 얘를 풀기 위해서 실은 뭘 해야 돼? 이 과정을 거치란 얘기야. 원래 문제를 풀 때는 1번 문제는 안 줍니다. 1번 문제 안 주고 바로 2번으로 내려와서 값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1번 과정을 수시로 알아서 찾아서 고쳐내야 돼. 그래가지고 x, y, z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대입. 그럼 x, y, z가 2k, k, 3k니까 4k 제곱, k의 제곱, 9k의 제곱분의 xy니까 2k의 제곱, yz 3k의 제곱, zx는 6k의 제곱. 그래서 k제곱 k제곱 약분하니까 14분의 11 하고 끝. 자, 문제는 2번만 줍니다. 2번 뭐 xy z분의 뭐뭐뭐 해가지고 1번 알아서 찾아서 2번 문제 풀으라고 해.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비례식을 포함한 조건식 3가지. 자, 1번 ax 더하기 by는 0이야. 자, 여기는 뭐가 없을 때? 상수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뭔 말인가 싶을 것 같아서 하나 나타내면 2x-3y가 0이야. 그러면 2x는 3y라고 놓고 여기서 우리가 몰라 분수로 가져오지 않고 x 대 y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놓고 x를 3k, y를 2k로 놓고 이렇게 문제 풀으라고 준 거고 그 말이야. 자, 2번입니다. 2번은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z 아니 미안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y 더하기 cy의 제곱은 0. 이 뭘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지면
자, 인수분해되는 경우는 얘를 뭐야? 인수분해해서 1차식으로 바꿔. 그래서 1번의 형태로 바꾸기. 자, 3번입니다. 3번은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나왔어. 미지수가 3개야. 근데 식은 2개밖에 안 돼.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잖아. 자,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얘네들을 서로 연립해. 연립해서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해.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가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가 z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가 한 문자로 통일시키면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값을. 이거 EX만의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얘네들을 적당히 연립을 해. 자, 얘네들 연립을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6y 플러스 2 z는 마이너스 4x로 바꾸고 y 마이너스 2z는 마이너스 6x로 바꿔. 둘이 서로 더하면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0x가 돼서 y는 몇 x로? 2x로. 그러면 y가 2x로 바뀌었기 때문에 z도 뭘로? 2x로 바꾸란 얘기야. 그래서 대입하면 z는 4x로 바뀌어. 그러면 x 대 y 대 z는 x 대 2x 대 4x가 돼서 몇 대 몇 대 몇? 1대 2 대 4. 아니면 x, 2x, 4x 다 갖다 대입해도 돼. 그래, 가지고 이제 뭐의 마지막 문제 풀기. 자, x분의 yz 정리하면 여기는 뭘로? 6. 그 다음에 2분의 5. 그 다음에는 4분의 3. 이거지? y 대신에 뭘로? 2x. 여기는 4x. 그 다음에 z 대신에 여기는 마찬가지 2x. 여기 4x.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푼 거야. 그리고 21x의 제곱분의 2x의 제곱, 8x 제곱, 4x 제곱. 그래갖고 x제곱 싹 정리하고 들어가서 얼마 나오냐면 계산까지 싹 하고 약분까지 다 정리시킨 게 12분의 119.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푼다라는 거. 이거는 뭐 외우기보다도 자, 여기까지입니다.